자, 그래서 직판여행사의 그 업무를 좀 보면요. 이 직판여행사의 여행상품 기획자는요, 영업 O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 OP, 여행 OP, 죄송합니다. 영업 OP, O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OP의 그 담당 업무는요, 항공 좌석을 예약하고요, 정산하고, 일정표 세팅, 상품 가격 산정, 고객사 관리, 랜드사 관리, 고객 관리, 수익 관리, 신규 상품 기획을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메인 업무가. 그래서 고객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약 여행 상품을 상담하고 이제 결제, 그리고 고객은 뭐 상품 문의하고 예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랜드사와의 이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OP는 고객 명단을 랜드사한테 송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비 송금하고, 랜드사는 지상비를 청구를 하고 확정 송부를 하고, 그 다음에 원가랑 그 다음에 이제 일정표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랜드사의 업무는 현지 호텔, 관광지, 식당, 차량 수배, 그 다음에 지상비 측정을 하고요. 가이드 관리를 하고 일정표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항공팀 발권 담당은 뭐냐면요. 이 P&R이라는 게 있어요. 패신저 네임 레코드, 그러니까 예약기록, 항공 예약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발권 담당한테 주면은 그 티켓을 발권을 해줍니다. 그래서 발권을 해서 항공권을 전달을 해서 마지막 출발하기 전날에 이제 공항으로 이제 보내는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업무 프로세싱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여행사의 수익 구조, 그 다음에 유통 구조,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여행업의 장담하건대요. 여러분들 여행업의 70%는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은 이 개념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간접 판매 여행사의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직접 판매 여행사의 그 조직 구조, 이런 것들, 근데 유통 구조, 그러니까 구조들에 대해서 일반 시중에 나오는 책들은 교재죠, 교재들은 내용을 자세히 풀어놨어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이거 무슨 말이야? 현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예. 좀 퀘스천 마크가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할까 라는 생각으로 이 도표를 제가 이제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간판 여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직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랜드사에서 여행사에서 고객, 그래서 고객한테 직접 간다라고 해서 직접 판매 여행사라고 했지만, 간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하나 생겼죠? 예, 여행사 대리점. 그래서 이 여행사 대리점에 여행상품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사, 대리점 여행사는 고객한테 그러니까 여행상품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죠. 여기에 대한 수익 모델은 뭐죠, 여러분들? 수익 모델. 네, 여기에 대한 이 판매 수수료를 수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간판 여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대리점 여행사, 너네가 100만원짜리 상품 팔면은 한 명당 100만원짜리 여행 상품 팔면은 내가 10만원 줄게.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여행 혼자 안 가죠. 두 명 이상 갑니다. 보통 여행이 그래요. 예. 자유여행이 아니고. 그러면 100만원짜리 2명 팔았으면 얼마예요? 200만원이죠. 그럼 여기 가져가는 수수료는 얼마예요? 10%니까는 20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요러한 수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홀세일러 여행사의 개념이 1989년부터 생겼는데, 이 당시에 수수료는 10% 정도 됐었어요, 평균. 그러다가 2010년부터 수수료율이 쭉 떨어지더니 지금 현재 평균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냐? 5%예요, 5%. 이 대리점 여행사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한 5%에서 7% 정도 수익률을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 설명을 했을 때, 아마 학생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100만원짜리 팔면 10만원을 준대. 야, 이거 괜찮은데?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은데? 수입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박리담회로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괜찮죠. 괜찮은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 서비스업은요, 서비스업 중에서 여행산업은 마진율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에서 7%밖에 안 된다고. 마진율이 되게 많이 없어요. 박리담회로 팔아야 돼요. 이 대리점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 간판 여행사도 마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 10% 정도? 예. 어쩔 때는 뭐 마이너스 수익까지도 뭐 보니까요. 이런 그 수익 구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까지 설명을 좀 해드렸고, 여행사, 간판 여행사의 조직 구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 모두투어라는 여행사의 조직 구조, 네, 조직도예요, 조직도. 그래서 보면은 신성장사업본부가 있고요, 경영지원본부. 그래서 신성장사업본부 안에 그룹사 지원팀, 투자기획팀, 경영지원본부에는 이제 회계관리, 총무부, 인사부, 경영관리부, 법무지원팀, IR팀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공판매사업부들이 이렇게 있어요. 항공사업부, 예, 판매지원부, 예,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상품본부예요. 그래서 동남아 사업 1부, 2부, 중국 사업부, 일본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사, 상해 지점, 북경 지사, 동경 지사, 장가게 지점, 뭐 큐슈 지점,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상품기획본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크게 이따가 뒷단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상품기획 및 항공관리, 랜드사 관리를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사업부, 런던지사, 파리지사, 남태평양사업부, 미주사업부, 국내사업부, 개별여행사업부, 골프, 지방, 부산, 예, 뭐 이렇게 있다. 제휴사업본부, 콜센터, 그 다음에 제휴영업 1부, 2부, 그 다음에 FS 영업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영업본부가 또 있습니다. 이 간판여행사는요, 이 영업 조직이 굉장히 좀 커요. 예, 영업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법인영업운영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 신촌, 중부, 강남, 영등포, 부천, 안양, 대구, 천안, 전주, 진주, 그 다음에 춘천, 광화문, 북부, 삼성, 일산, 그 다음에 뭐 창원, 대전, 강릉, 순천, 그 다음에 뭐 강북, 강남, 분당, 인천, 수원, 부산, 울산, 청주, 광주, 구미. 쉽게 얘기해서 거의 한 8도에 다 있죠? 예, 8도란다. 8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영업본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자, 왜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있냐면요. 전국에 만여 개의 여행사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자기네들이 여행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회사는요,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1000개라고 합시다. 예. 9,000개의 여행사는요, 다 대리점 여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예. 전국에 있는 회사.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 지역에 있는 대리점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보면은 지도로 넘어왔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여행사들이 많잖아요, 여행사들. 근데 여기를 관리를 하려면, 세일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비용 낭비고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다가 지점을 하나 설립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하나 설립을 하고, 대구에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주, 뭐 큰데, 뭐 창원, 그 다음에 뭐 대전, 청주, 그 다음에 구미, 그 다음에 원주, 춘천, 강릉,
그 다음에 뭐 수도권은 좀 많이 있으니까 많은 지점들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판 여행사는 결국에는 대리점 싸움이거든요. 대리점 싸움이기 때문에 이 대리점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영업사원들을 파견을 해서 그쪽 지역 사람, 지역 영업사원들을 뽑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간판 여행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 조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예, 대리점들에 대한 그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투어는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대리점 여행사라고 했습니다. 대리점 여행사라고 했고, 이 지점들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이 그 지점 사무실은 솔직히 간판 여행사는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영업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비자들에게 눈에 잘 띄는 그런 곳에 가서 사무실을 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영업 조직 네트워크 지점 현황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자, 부산. 우리 다음 지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산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역. 자, 모두 투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부산역에. 자, 모두 투어라고 검색을 하니까 부산역 근처에, 모두 투어 동방여행사, 모두 투어 부산역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모두 투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길거리에, 대로변. 근데 하지만, 보시면은, 자, 동방여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여행사. 여러분들 제가 휴대폰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휴대폰 가게도 그 예를 들어 SK텔레콤 하면서 무슨 점, 무슨 회사 뭐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모두투어 부산 지점은 어딨냐? 자, 모두투어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부산 지점은. 자, 이 건물의 8층에 있습니다. 8층. 자,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우체국 건물 8층에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 모두투어에 그런 그 표시는 없습니다. 예, 표시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다 그랬죠? 예, 굳이 이 모두투어의 이 부산 지점은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대리점 여행사들만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랄까요? 굳이 이 간판도 비용이거든요. 간판도 돈인데 굳이 손님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냥 이 영업사원들이 부산 지역에 있는 대리점 여행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런 홍보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업본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간판 여행사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을 하냐라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이게 보면은 화살표 방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요. 예, 또 여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패키지 여행 상품이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일단은 고객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행 많이 가고 싶죠? 자, 여행 가고 싶다 해서 고객이 어디로 갑니까? 집 근처에 있는 대리점 여행사를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뭐 하나투어 간판, 모두투어 간판이 있는 그런 여행사로 갑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여행 상품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24일 출발 크리스마스 때 예를 들어서 뭐 괌을 간다. 성인 2명. 그래서 여행사가 상담을 합니다. 괌에 대한 상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텔에 따라 하얏트 호텔이냐, 뭐 힐튼 호텔이냐, 뭐 켄시턴 호텔이냐, 굉장히 호텔 종류가 많아요. 그런 것들 장단점을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대리점 여행사 그러면 이제 고객이 그러면 저는 100만원짜리 1인당 100만원짜리 상품 예약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하얏트 호텔을
그다음에 여행사는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해서 그 지점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영업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종로 지점, 강남 지점, 뭐 대전 지점, 부산 지점 이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산이라고 합시다. 부산. 네. 부산에 있는 대리점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 여기 대리점 여행사 사람은 어디다가 문의를 하냐? 바로 부산 지점 영업부에 문의를 합니다. 아, 우리 손님 12월 24일 괌 그 100만원짜리 2명 예약하려고 하는데 예약 가능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해서 이 영업부는 이 본사거든요. 이거 본사 괌 담당 수배 담당한테 연락을 합니다. 수배 담당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저기 괌 24일날 2명 예약 가능해요? 하고 이제 호텔 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상이라고 합시다. 지상 쪽을 문의를 하고 또 영업부는 또 항공한테 항공 좌석 가능해요?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배 담당은 또 현재 있는 랜드사한테 우리 12월 24일 날 괌 2명 100명 예약, 아니, 100만원짜리 그 상품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랜드사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수배 담당은 영업부한테 가능합니다. 항공 담당도 항공 좌석 가능해요. 라고 하면 다시 또 영업부에서는 네, 2명 여행 상품 괌 출발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은 여행사는 이제 고객한테 네, 예약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냐? 결제를 해야죠. 결제하고 또 결제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약간 좀 이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듣다 보니까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런 체제예요. 이런 체제.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역할이 역할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각각의 역할. 자, 이 대리점 여행사는요 우선적으로 고객 영업이 우선입니다. 영업. 고객을 유치를 해야죠. 이런 고객들이 많이 문의를 오게끔 해야 되죠. 자, 그럼 이 영업부의 역할은 뭐냐? 대리점 관리야, 대리점 관리. 이런 그 수많은 부산 지역에 수많은 여행사들이 있을 건데 이 대리점 여행사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점이 여행상품 결제를 잘 하는지,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외상이죠. 외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 외상 대금을 제대로 잘 갚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자, 이 상품 기획은 아까도 제가 본사라고 했잖아요. 본사. 그래서 상품 기획 쪽은요 크게 수배 담당, 항공 담당, 발권 담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수배 담당은 뭐냐면요. 상품가를 측정을 하고요. 신규 여행 상품을 기획을 하고 일정표를 관리를 하고 랜드사를 관리를 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랜드사 현지에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이런 랜드사 중에서 행사를 잘하는 랜드사들을 뽑아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자, 이 항공 담당은 뭐냐면요. 항공 요금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금 관리 좀 저렴한 요금, 프로모션 요금 있으면 좀 주세요. 이런 그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항공 좌석 관리를 합니다. 항공 좌석 관리. 자, 그래서 항공 좌석 관리를 하고요. 이 발권 담당은 뭐냐면요. 발권만 해요. 발권. 뭐에 대한 발권이냐? 이 항공 좌석 예약에 대한 발권을 합니다. 티켓팅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발권 담당이 좀 쉽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 카운터라고 하는데, 이 발권 담당은 좀 여행업계에서도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 곳입니다. 뭐 전문 지식이라 해봤자 뭐 크게 뭐 있는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토파스 셀커넥 수업을 들으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엔츄리라고 해서, 단축키 같은 거를 막 눌러야 돼요. 예, 막 영어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여행업계에서는 전문직으로 통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발권만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 랜드사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예,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현지 호텔, 관광지, 식당, 차량 수배하고 지상비를 측정을 하고 가이드 관리를 하고 일정표 세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다가 수배 담당, 그러니까 이 랜드사는요, 수배랑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여기 봤잖아요. 여기 그 랜드사 관리한다고. 여기 랜드사 관리. 이 랜드사 관리는 이 수배 담당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랜드사에서 일정표랑 원가를 보내오면은 그 상품가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신규 상품을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상품을 올리면 고객이 그걸 보면서 이제 쭉 영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각각의 역할들을 좀 세분화 시킨 거예요. 딱 봤을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해라고 하지만 솔직히 복잡하지 않아요. 예. 이거를 복잡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한글 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보면은 이 대리점 여행사에서는 어떤 거를 하냐, 출발 가능 유무를 영업부에 문의를 하고 여행 상품 예약을 하는 역할을 하고, 어, 여기 이쪽 화살표를 볼게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랜드사랑 이제 수배 담당을 보면은 고객 명단을 송부를 하고 지상비를 송부를 해야죠. 왜냐면은 현지 행사, 현지 행사를 진행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 돈. 돈을 줘야 이쪽에서도 행사가 가능하죠. 랜드사한테 이제 지상비도 송금을 해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판 여행사와는 약간의 좀 업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직판 여행사의 업무잖아요. 직판 여행사 업무 보면은 아까 봤던 이 영업 OP가 항공 좌석 예약하고 정산하고 일정표 세팅하고 상품과 측정하고 랜드사 관리하고 고객 관리하고 수익 관리하고 신규 상품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쪽을 보면은 이 간판 여행사는 이 상품 기획에서 세분화된 거예요. 아까 직판 여행사의 이 영업 OP의 업무가 간판에서는 세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세분화가 됐냐? 수배 담당, 항공 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권 담당은 어차피 따로 있어요. 예, 직판 여행사도 발권, 왜냐면 제가 얘기했죠. 전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업 OP가 발권까지 하면 미쳐버려요. 일 못해요. 엄청 바빠가지고. 예. 간판 여행사는 직판 여행사의 업무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간판 여행사